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세금이 11월 5일 대선 결과로 트럼프의 2조 달러 감세가 연장되느냐, 바이든의 5조 달러 부자 증세가 추진되느냐,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채택한 트럼프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적어도 연장을 추진할 게 분명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적자 감축과 서민 지원에 쓰겠다는 승부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미 연방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한 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의 명의로 발령됐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이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경정책과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는 최근 미 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시한 22일을 앞두고 미 의회가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4 회계연도 본 예산 처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절차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원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우리는 의회 지도자들과 나머지 본 예산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상하원은 예산 패키지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는 예산이 처리되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 10여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투마우 연구소는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 6,690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해 10%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만 따져본다면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꽃가루 수치가 어제 월요일 올해 최고 수치를 달성하며 봄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어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꽃가루 수치는 올해 처음으로 4자릿수인 1345로 꽃가루 수치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꽃가루 수치는 일반적으로 1입방미터당 꽃가루 입자로 측정되는데 15에서 89는 보통, 90에서 1499는 높음, 1500보다 높을 땐 매우 높음을 뜻합니다. 애틀랜타의 꽃가루 시즌은 일반적으로 2월 말부터 6월까지로 3월과 4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알러지 전문가들은 꽃가루 수치가 매우 높음일 땐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예방을 중요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알러지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37세 용의자 워렌 크레이튼이 1시간 동안 2명의 사람을 무차별적 잔인하게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크레이튼은 먼저 둘루스 크로고 매장 밖에서 16세 소년을 폭행해 피를 흘리게 했으며, 이어서 인근 쉘 주유소에서 다른 남성을 구타하고 칼로 찔러 부분적으로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사건 후 3일 만에 크레이튼이 체포됐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짜고짜 묻지마 폭력을 휘두른 용의자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피해자는 크레이튼이 화요일 오후 4시쯤 크로고 매장을 떠나던 중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다른 피해자는 주유소 주차장에서 크레이튼에게 공격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크레이튼은 체포 후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러한 폭행 사건을 처음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테러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구타 및 절도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폭행 사건은 경찰의 보호감찰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지역사회와 둘루스 경찰의 공동 노력으로 신속한 체포가 가능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사건을 자세히 조사 중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인의 최대 적국으로 가장 많이 꼽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호감인 국가는 북한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에서 20일 미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41%가 중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갤럽 조사에서 4년 연속으로 같은 질문에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인식에서도 전략 경쟁국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최대 적국으로 지목한 나라는 러시아 26%, 이란 9%, 북한 4% 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제치고 비호감 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미 연구진이 운동할 때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개발, 생지 실험에서 피로에 강한 근육 섬유를 증가시키고 지구력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부전이나 신경통행성 질환 등으로 인한 근육 위축 등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대 바하 엘젠드 교수팀은 어제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충기회의에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적응과 근육의 중요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에스트로겐 관련 수용체에 작용하는 화합물을 개발하고 효과를 생쥐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젠드 교수는 운동은 몸과 마음에 모두 좋다며 운동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하고, 하지만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운동 효과 모방 약물이 있다면 노화나 암, 특정 유전질환 등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근육 위축과 약화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한국 시각 19일 오전 전남 목포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준영은 교도소를 나선 뒤 별다른 말이 없이 미리 대기하던 차에 빠르게 올라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준영은 2012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서 3위에 오르며 화려하게 가요계에 등장했지만 성범죄에 연루된 이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